안녕하세요. UL 비뇨기과 서울 강남점 길권원장입니다. 전립선 비대증, 예전에는 사실 치료 방법이 거의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만야의 고민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. 국내에 도입돼서 항해진 것들 위주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3가지는 다 국내에 도입돼서 시작한 지가 채 3년도 되지는 않았어요.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5년 그 이상이 이제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이 돼서 국내에 이제 들어온 거고요. 3가지 얘기를 할 때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치료, 보통 이제 워터젯 로봇 수술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줌이라는 치료가 있고요. 수증기로 전립선을 쪼그라뜨리는 치료죠.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아이틴드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. 아쿠아블레이션은 한 국내에 들어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고, 제가 그걸 한 2년 정도 저희가 됐는데,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리줌이라는 것도 한 국내에 들어온 지 거의 2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. 리줌이라는 거는. 리줌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긴 하고요. 올해 이제 들어와서 행해진 게 이제 아이틴드라고 하는 게 좀 있죠. 이 치료들의 비교함이 있어서 먼저 이제 간단한 치료부터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간단하기로 따지자면 사실 아이틴드가 제일 간단한 것 같기는 해요. 아무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요도에다가 스텐트만 넣어놓으면 돼요. 심장이 이제 좁아졌을 때 스텐트를 넣어놓잖아요. 그럼 이제 스텐트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것처럼 요도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넣어놓으면 요도가 쭉 늘어나고 그 스텐트를 며칠 정도 지난 뒤에 뺍니다. 사실 이것만 들어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죠.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펴였다가 뺐기 때문에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? 이거 빼면은 효과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아이틴드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갖고 있는 생각이긴 하는데 확실히 전립선이 커 사람들한테는 별로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전립선이 비교적 작으면서 방광이에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좁아진 사람들, 이런 경우는 보통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비대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소변을 못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런 경우일 때 그런 아이틴드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으면 이 아이틴드가 스텐트가 발이 3개가 달렸거든요. 이 3개의 발이 쫙 펴지면서 그 3개에다가 강하게 절개를 가하는 효과를 가하게 됩니다. 5일 동안 그 스텐트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절개가 점점 깊어지거든요. 그럼 5일 뒤에 스텐트를 빼고 나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. 아이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빨리한 편에 속하는 병원이었는데 생각보다도 그런 전립선이 크지 않으면서 그런 경부위 모양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효과는 그런 수술 못지않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 아이틴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전립선이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적절하진 않습니다. 한 30g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, 아이틴드보다는 확실히 리줌이라는 치료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리줌이 장점이라고 하면 뜨거운 수증기를 발생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그런 전립선의 원하는 부분에다가 수증기를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수증기가 전립선 안으로 들어가면 쫙 쪼그라들 됩니다. 커진 전립선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굉장히 간단한 치료로서 보게 되고, 모양이 안 좋은 전립선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아요. 그래서 리줌을 할 때는 전립선이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하는 게 좋고요. 전립선이 어느 정도 좀 커 있는 사람들에게 리줌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예전에 그런 전립선의 비대증도 있고 염증도 있을 때 그런 온열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 리줌이 그런 온열 치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면서 어느 정도 온열 치료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만성적인 전립선이 염증이 있으면서 비대증이 같이 있으시는 분들한테도 리줌이 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 같아서, 내가 좀 비대증도 있으면서 계속 어디 병원에 갔더니 염증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. 그럼 그 염증이 계속 힘드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고 적응증이 되시면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건데요. 앞에 있는 것들은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수면이나 이런 것들로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아쿠아블레이션은 분명히 잘라내는 거긴 합니다. 전립선에 대한 치료는 그런 홀랩 수술만큼 효과적인 건 분명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아쿠아블레이션도 그런 홀랩
3년 못지않게 전립선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해낼 수 있습니다. 물론 전립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충분히 절제해내기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효과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. 엄청나게 큰 전립선을 아쿠아블레이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기도 하는데 즉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. 홀랩이나 뭐 다빈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전립선을 제거해내면 충분히 더 그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걸 하게 되면 분명히 아쿠아블레이션은 그 빔이 잘릴 수 있는 길이가 있거든요.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전립선 비대증이다. 이런 경우일 때는 정말 내가 홀랩을 할지 또는 그 이외의 그런 다빈치라는 그런 로봇 수술을 할지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의학이라는 게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과거보다 최근에 나온 치료들이 훨씬 더 많이 검증이 되고 나온 치료들도 많다 보니까 치료 효과들이 좀 더 간단하고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표준화되어 있는 치료를 사실 고민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좋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